안녕하세요. 해달와입니다. 이제 총선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죠. 사실상 의사 정원 사태로 대한민국은 완전하게 끝이 났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온 의사 정원으로 불거진 의료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처음부터 말을 했듯이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실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는 총선은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선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치르는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의원 선출에 참패를 한다면 곧바로 정부 정책을 밀고 나갈 힘을 상실한다는 것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고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함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죠.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진짜로 말이 되지도 않게 갑자기 4월 10일 총선을 약 2달 앞둔 시점에서 2월 4일 2,000명의 의사 정원을 들고 나와서 결국은 정부와 의사들과 의료 이익 집단 300만 명과 지금까지 극단적인 대치를 하면서 여당 지지표를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대통령 100대 공약에도 없던 이 사안을 갑자기 윤석열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도록 자신의 정치적인 테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의사 집단을 악마화시키면서 처음에는 반호를 하던 민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료 이용에 불편을 느끼면서 민심 위반을 불러오며 의사 정원을 그만두어도 지지율 하락, 계속 밀고 나가도 지지율 하락에는 묘한 수를 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정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윤석열의 지지율과 함께 여당의 지지율이 높아졌죠.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더해지면서 의사 집단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오히려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여당에 대한 지지율 폭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하죠. 차라리 100대 공약에도 없는 의사 정원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려고 작정을 했다면 총선에 임박해서 발표를 해서 어리석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 효과를 배가를 시켰어야 했죠. 또한 굳이 의사 정원을 들고 나오지 않았어도 되었을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신물을 낸 보수적인 국민들의 지지에 따라서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서 무난하게 집권 여당이 대승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여당과 자신을 말아먹을 이번 사태를, 그것도 의사 집단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총선 2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사실상 여당 지지율 폭망을 시키면서 고의적으로 정치적인 자살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정치적인 사태를 정부와 의사 집단이라는 이분법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이 그래왔었던 것처럼 영원히 설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은 역사 속에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상황은 필수적으로 온갖 음모론적인 해석을 불러오게 되며 이번 의료 사태는 더 높은 곳에서 실전 음모론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하지만 정확한 배경과 사건의 전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 강조를 하지만 한반도 적화와 한반도 양도를 받을 목적으로
세계 지배 세력인 NWOG의 지시를 받은 문재인과 윤석열과 지배 엘리트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의사정원 사태가 터지자마자 윤석열 이하 정부 고위 관료들이 NWOG의 상징을 표시하는 마크가 달린 재난대책본부 의상을 똑같이 입고 나와서 그들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죠. 이러한 이상한 점들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거대한 음모론의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각종 여론의 판세 분석에 따라서 민심 위반으로 인한 여당의 폭망과 함께 야당의 연합의 압승, 그리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경제 부실로 인한 IMF, 대통령 탄핵, 계엄령 선포, 2차 한국전쟁, 한반도 적화로 이어지게 되고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저지르는 대사륙의 행진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NWOG가 예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한반도에서는 1%만 살아남는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카르마에 따라서 피난의 여부가 결정이 되고 죽고 살고가 정해진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아무리 말을 해도 근성으로 듣는 것은 각자 정해진 자신들의 카르마와 운명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거니와 사람들의 고정된 사고방식을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전 음모론으로 분석을 한 내 말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죽음을 불사한 용암처럼 굳어진 사람들의 신념을 제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말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끝이 났죠. 언제 끝이 났느냐? 엄밀하게 말을 하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상 끝이 났죠.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끝이 났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문재인 키즈인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은 이미 사망을 해서 코마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을 인공호흡기로 연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굳이 음모론을 모르더라도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해외로 떠나갔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독수리를 피해서 수풀에 머리만 박은 꿩처럼 본토에서 피난을 한다고 난리를 치며 대비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눈앞에서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나라도 실전 음모론을 몰랐다면 당연하게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윤석열은 문재인이가 마무리 짓지 못한 대한민국의 문을 닫게 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NWOG에 의해서 발탁이 된 여러 대통령들 중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계보를 이은 문재인이가 특히 철십자가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그들에게 팔아넘기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방점을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등장을 한 NWOG의 꼭두각신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자 정부의 수반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사실 이런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잠시 그 마음을 접어두고 우선 피난부터 생각을 하셔야겠죠.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왜냐하니까 본격적으로 일이 터지는 것은 4월 총선이 끝나고 6월에서 8월 그 사이에
IMF를 비롯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터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끝이 났는데 끝이 난 줄도 모르고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자가 살아갈 미래를 희망을 하고 꿈을 꾸고 있지만 사실은 그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망하죠. 왜냐하면 8월에 만약 NWJ 계획대로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면 그 꿈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캄보디아 킬링필더와 같은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계속 말을 하지만 6.25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지만 이번에 일어나는 2차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25 전쟁의 진짜 배경에 대해서 예전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드렸지만 모두들 음모론으로 치부해서 흘려듣고 외면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할 뿐이죠. 그래도 6.25 전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NWG 즉 신세계 질서 정부 세계 국제 정치 경제 지배 세력들은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주고 분할 통치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해방 후 일어난 6.25 전쟁은 휴전을 염두에 두고 일으켰죠. 그래서 국제 정치 경제 지배 세력들이 휴전을 염두에 두고 6.25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은 휴전 상태죠.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전을 한 3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 또한 한반도에서 휴전 상태로 있는 것이고 이제는 3차 산업시대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되어서 NWG는 3차 세계대전을 한반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휴전 상태로 둔 대한민국도 3차 세계대전 이후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그 통일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한반도를 통일을 시켜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북한의 의용 집단들 즉 NWJ 곡두각시 정치 집단들과 엘리트들은 현재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각각의 정부를 움직이고 있죠. 사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특히 국민들은 이 사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NWJ 곡두각시인 윤석열이가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당선이 될 당시에 이재명과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다툴 때 우파 국민들은 밤을 새워가며 윤석열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었죠. 밤을 새워서 이런 극단적인 정치를 이용을 해서 국민들 애간장을 NWG가 태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석열이 되고 난 다음 한 일은 문재인 꼬봉으로 있을 때처럼 보수를 결집시키기는커녕 보수를 분열시키고 보수를 철저하게 파괴를 했죠. 그런데 우파 국민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진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파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NWG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윤석열을 마지막으로 끝이 날 것이며 그래서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문재인 때 이미 대한민국이 사망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미리 해외로 이민을 갔을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물론 본격적인 일은 제가 추측할 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터지겠죠. 그래서 4월, 5월 달에 준비를 하고 6월 초 또는 최소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결단을 내리고 피난을 해야 한다고 분석이 됩니다. 왜 피난을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인들은 NWG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NWOG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NWOG가 시키는 대로 국가를 팔아먹는데도 선봉했었고 국민들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그러자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 여야 할 것 없이 또 정부 조직 관료들과 엘리트들은 NWOG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결국은 넘겨주고 또한 국민들도 함께 넘겨서 시체파리로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어서 한반도에서 4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륙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NWOG에게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황당한 이야기라고 자꾸 치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겠죠. 그렇지만 국제정세를 보고 또한 2차 한국전쟁을 예상을 해보더라도 제가 분석을 한 NWOG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말을 듣고 판단을 잘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후 곧 IMF가 오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연합이 압승을 하면 IMF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에 의한 겸력이 선포가 되고 대한민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겠죠.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더라도 포모 증상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다가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피난을 하실 분들은 6월 초나 7월 초까지는 제주도로 넘어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왜 제주도로 넘어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을 했었고 또 국제정치 지배 세력들이 제주도를 지켜야 하지만 나중에 3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본토의 북한 정부와 제주도 임시 대한민국 정부를 종결해서 완벽한 200년 만에 통일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을 시켜주고 한반도에 남은 80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국민들을 이끌고 이제 그들은 한반도를 영구히 양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움직이는 게 좋겠지만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지금까지 계속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카르마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카르마가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살아날 수 있는 카르마는 결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NWG의 목적이 100명 중에서 1명만 한반도에서 살려서 남기는 것이니까 지금 남북간 합쳐서 8천만 명 정도가 되죠. 그 중에 1%니까 약 100만 명 정도 내지 60만 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남북한 합쳐서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본토와 제주도에 남은 약 80만 명만 살아남는다고 보면 되겠죠. 100명 중에 1명만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청껏 외치고 강조를 하고 피난을 하라고 매일같이 떠들어도 사람들의 귀에 먹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그 카르마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명 중 99명에 속하는 카르마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100명 중에 1명에 속하는 카르마를 따라가는 것인가는 자신의 카르마에 의해서겠죠. 앞으로 정세를 잘 판단하셔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물론 업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헤드라였습니다.